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또 흐름까지도 읽어보고 왔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차트 찾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보석 같은 코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원정 대장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 에이다, 솔라나, 리플, 패치, 폴리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리플입니다. 가격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네, 리플 0.8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730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리플은 이제 좋은 또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바로 리플 커스터디 신기능을 출시했다라는 건데요. 이 커스터디가 뭘까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핀테크와 가상자산 업계 거의 은행 수준의 이 수탁 기술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거래 심사, 서비스 통합, 하드웨어 보안, 모듈 이 옵션을 추가하는 거고요. 또 실물 자산 RWA라고 하죠. 이걸 토큰화를 하기 위해서 리플 레저 통합까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프레임워크 사전 구성도 가능하고요. 사용자,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정말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또 우리를 속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커스타드가 아닌 커스티드가 네.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커스터디거든요. 네, 커스터디. 네. 다 틀려놓고 무슨 커스터디. 커스타드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튼 리플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일본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제 690원 수평지지선 매물대 구간을 지켜주고요. 단기적인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꼬리 기준으로 735원이었는데 735원 구간을 돌파를 했다가 살짝 트랩 구간을 주고 다시 말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제가 네. 돌파를 할 때 이런 함정 부분을 걸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어떤 걸까요? 첫 번째 거래량, 네. 두 번째 리테스트. 아, 정답입니다. 네, 박수. 박수.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네. 이제 착 하면은 이제 척하고 받으셔야 돼요. 네. 네. 누구처럼? 이제 비안님처럼. 네. 아무튼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달라질 구간이라고 볼 만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단 구간을 재차 한번 돌파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추세선은 지금 현재 저점 구간을 작도를 해놓은 상태라 네. 유의미하게 작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네. 의미가 없진 않겠죠. 네. 네, 의미가 조금 있으니까 네.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핵심 구간 지지 구간 때는 이 추세선이 아니라 하단에 존재를 하고 있는 690원 구간 수평 지지선이 제일 중요한 지지 매물대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네.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이따가 이평선에서 설명드릴 거긴 한데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이 진행이 되고 응축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을 한다는 얘기는 작도적 관점에서도 하방 폭발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 하방 폭발이 나와주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아, 또. 다음 이 전저점 꼬리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네. 626원 그 다음에 이 626원 구간에 주봉 및 월봉상 진행되고 있는 삼각수렴 하단부 구간이에요. 따라서 이 627원, 6원 정도 구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만 네.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해줄 수도 있겠죠. 네. 이탈을 슬프게도. 해주게 된다면은 맞아, 너무 목이 자꾸 슬퍼진 거예요? 메이네요. 너무 슬퍼진 거네요. 네, 이 네. 암울한 미래를 제가 얘기를 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네. 중에서 아마 리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네, 저도 리플 네. 사랑합니까? 사랑하진 않고 네.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한국인의 애증이 담긴 코인이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627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음 전저점인 이제 560원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럼 이제 나쁜 시나리오를 한번 봤으니까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 쪽으로 한번 행복 가보도록 할게요. 회로를 돌려보시죠.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이 진행 중인 형태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1시간 봉으로 보았을 때 이 박스권의 형태를 상단 쪽으로 뚫어주게 된다면은 다음 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쪽
754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754원에서 이제 763원 구간이 단기적인 매물대 저항 구간인데 이쪽 구간까지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아질 수도 있겠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이제 평단가가 좋으신 분들 혹은 720원, 710원 정도의 약간 애매하게 평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상정을 하고 저항 시에 이익 실현을 나가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가져가 볼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일봉에서 이동평균선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제 에네르기파를 더욱더 강하게 이제 길을 모으고 있어요. 길을 모으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이 또 거의 완료된 모습이에요. 따라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도 하반 기울기로 강하고요. 네. 그럼 이 하반 기울기로 강한 22동 평균선이 122동 평균선을 급등이 나오지 않는 한 데드 크로스가 나와줄 것이고요. 그럼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고 가격이 이 기울기가 강한 22동 평균선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항을 받아줍니다. 아. 그럼 돌파를 못 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아까 758원에서 763원 정도 구간에 있는 이 저항 매물대까지 올라가주면 좋겠지만은 이 내려오고 있는 22동 평균선 혹은 20저가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쪽 구간에서 저항이 먼저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도 이익 실현을 나가시는 게 네. 빨리 포지션을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리플을 사실상 좋아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 함께 살펴보시죠.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솔라나 3.05%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9만 2,500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달러 이 저항을 돌파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200달러까지의 상승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솔라나의 거래량 그리고 미거래 약정이 상승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좋지만 이제 솔라나의 MACD 이 지표가 약세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솔라나 차트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큰 틀에서 최고점 구간 갱신을 실패를 해준 모습이고요. 최고점 구간 갱신을 실패를 하고 이제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네. 채널의 형태. 그다음에 하락 채널에서 다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채널의 형태. 이거는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네. 선을 조금 더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저점 높여주고 있고 고점 낮춰주고 있는 어떤 패턴일까요? 삼각수렴. 땡. 아니에요? 땡이에요? 네. 헐. 사실 횡보? 맞습니다. 에? 삼각수렴 패턴 맞습니다. 네.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삼각수렴 패턴 왜 진행 저래? 중이고요. 네. 네. 제가 맞았는데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네. 정답을 알려드렸으니까 네. 그렇게 크게 헷갈리시진 않으실 거예요. 어쨌든 힘을 모아가고 있는 네, 모습이죠. 힘을 모아가고 있어요. 네. 지금 솔라나도 이제 열심히 이렇게 길을 쏠라고. 모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길을 모으고 있는 구간을 이제 상방으로 이렇게 올리느냐, 돌파를 아니면 해줘야죠. 하방으로 이렇게 내리느냐. 아. 그 유무는 이제 삼각수렴의 상단부 돌파를 할 때 거래량 혹은 리테스트, 하단부 이탈할 때 거래량 리테스트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돌파를 하고 나서 전고점 구간이나 전저점 구간을 돌파를 실패하면은 삼각수렴 형태에서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다가 상단부를 뚫게 되면은 근데 전고점을 못 뚫으면은 이렇게 저항을 받겠죠? 그러면은 네.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그러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고점이나 전저점 구간을 돌파나 이탈을 해주는지도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네. 그러면은 상단부근 수렴 상단 돌파 이후 전고점 이 수평 저항 가격이라고 볼 만할 수 있는 가격대가 네. 21만 1,800원 선이고요.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17만 2,100원 선이에요. 근데 17만 2,1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수평 지지선을 작도를 해보았을 때 네. 23년 12월 말부터 작용을 했었던 수평 지지선 구간이 16만 300원 선입니다. 그럼 16만 300원 구간선을 이탈해주게 되면은 하락 추세의 가속화, 즉 추세가 하방으로 더 강해지는 가격이 하방 쪽으로 큰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
라는 점을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고려 하시는 분들께서는 16만 300원 선을 이탈해주게 되면은 이제 신규 추가 매수는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크게 물려 계신 분들이시더라도 차라리 이 솔라나는 손절을 하고 차라리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 네. 솔라나 이평선 키고 살펴보게 되면은 이평선도 이제 리플랑 비슷한데 조금 더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이동평균선 지지 구간을 다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지금 네. 가격이 반등이 나주고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60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22동평균선의 기울기도 하반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고 122동평균선도 하반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120에서 순차적인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구름대를 키고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면요? 지금 음운 구름대에서 가격이 내부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횡보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이 구름대는 즉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네. 그럼 이 구름대가 얇아진 구간에서 현재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선 혹은 수렴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진행이 되다가 얇아진 구간을 상방적으로 돌파를 해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 네. 솔라나 이제 보조지표 키고 살펴보게 되면은 보조지표는 하방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형태예요. 단기 K선 하방 기울기, 중기 K선 지금 막 데드크로스, 장기 K선 하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는 역배열로 진행이 거의 완료된 모습이고 하방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수렴 하단부 구간까지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떨어지고 나서 네. 상승 시그널로 전환이 될 때 이제 단기 K선 상방 전환, 중기 K선 상방 전환, 장기 K선도 이제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됐을 때 수렴 하단부 구간에서 반전 패턴, 캔들 패턴이 동반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고, 가격이 지금 구간에서 242동 평균선 구간까지 돌파를 해준다라는 말은 아까 작도 관점에서 살펴보았었던 수렴의 상단부, 그 다음에 21만 1,800원 선을 같이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까지 가격이 돌파를 성공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다음 전고점 수평 저항선인 23만 1,500원 선을 1차 목표가로 잡고 진입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에이다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에이다는 2.85% 이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469원의 가격을 만들어 주고 있네요. 이제 투자자들이 시장 주기에 깊은 우울 단계에 빠져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깊은 우울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때가 많다라는 트레이더들의 분석도 있거든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차트를 쭉 보셨을 때 지금이 매수 적기인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에이다 차트 이제 우울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상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큰 틀에서는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만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코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기존의 하락 채널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전고점 기준으로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 추세선과 보조 추세선이 딱딱 맞아 떨어져요. 오. 이 보조 추세선 구간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는 지금 유효한 채널의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고점 구간 매물대인 548.5원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고, 혹은 돌파 시에는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까지는 가격이 1차적으로 올라가 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아니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돌파를 해주게 되거나 아니면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242동평균선을 제외한 네.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제 하방이든 상방이든 이제 이 응축했던 에너지 팔을 네. 한번 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쏘게 다 왔다. 된다면은 네. 지금 가격이 122동 평균선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과 6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 122동 평균선을
순서대로 골든 크로스를 내줄 거예요. 네. 그럼 상승 돌파 이후 이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을 뚫어주게 된다면은 네. 이 내려오고 있는 242동 평균선 구간 음. 혹은 이 큰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까지 또 가격이 올라가 줄 수 있겠다.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에이다의 보조지표를 보게 되었을 때는 지금 장기 K선을 제외한 나머지 단기 중기가 저점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구나. 다만 지금은 저항선에서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셔라라고 해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에이다, 에네르기파를 어디로 쏘게 될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폴리곤 되겠는데요. 가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폴리곤 에코시스템 토큰 1.81%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506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SEC가 또다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시카고 소재의 암호화폐 기업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솔라나를 포함해서 폴리곤, 이제 주요 알트코인들의 증권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2022년 6월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폴리곤 차트가 앞으로 좀 영향을 받을지, 아무래도 폴리곤 입장에서도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왔었는데 지금 차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문가님? 네, 폴리곤도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2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네. 이 수평지지선 구간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 다음 432.55원 최저점 구간에 이제 꼬리를 달고 말아 올렸던 구간이 네. 432.55원 구간인데 네. 이쪽 구간까지 재차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432원 이탈내주게 된다면은 신저점 갱신이기 때문에 패닉셀이 나와줄 수도 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 폴리곤이 10원을 갈지 100원을 갈지 아니면 400원까지만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432.55원 구간을 이탈내주게 된다면은 432원보다 살짝 아래인 한 420원 구간까지 이탈내주게 된다면은 손절로서 대응을 하는 거를 이제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491.93원 구간을 이제 지켜주게 되고 네. 이게 지금 쌍바닥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쌍바닥 그려주고 상단부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진입을 해 보았을 때 네. 상승 이 하락 채널의 상단 혹은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이 580원에서 615원 정도 되는 구간에 단기적인 저항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삼으시고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는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제일 좋은 것은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것을 기다렸다가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가 나와줄 때 네. 전고점 구간을 목표가로 삼고 이 800원 정도 구간을 목표가로 삼고 진입을 해보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신저점 갱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마지막 종목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께서 100개가 넘는 종목들 쭉 차트 보시면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차트 하나를 딱 골라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패치 되겠습니다. 패치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볼게요. 패치 4.42%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42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전문가님께서 어떤 이유로 우리 패치를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패치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틀에서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기존에 진행이 되었었던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돌파를 해주고 지금은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작도를 해봤을 때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단 저항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이 2,330원에서 2,465원 정도 구간이에요. 그럼 이거를 왜 갖고 왔냐? 저희 신호등 지표를 켜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근데 지금 노란색 응축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62동 평균선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이 검정색 선인 기준선 위에서 지금은 다이아몬드 신호,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가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되면서 같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따라서 이 지금 진입 조건인 하위 시간봉
6시간 봉의 20고가 이동평균선 구간인 1940원 정도 선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이 내려오고 있는 22이동평균선 혹은 20고가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제 1차 목표가로 삼고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 네. 이 패치의 일봉 보조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봉 보조지표를 보면요. 네, 보조지표도 지금은 하락 시그널이 굉장히 강한 형태예요. 근데 단기와 중기 K선이 저점 구간, 그리고 장기 K선도 보였으면 저점 구간에 진입을 해주고요. 이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22이동평균선이 나머지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줬고, 지금은 이탈리아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네. 60과 122이동평균선 구간이 이 구름대, 손익펜 원선 구간과 맞닿아 있으면서 지금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반등이 나와주고 구름대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주는 상승 시나리오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고, 일단 1차 목표가 구간이 22평 혹은 20고가 이동평균선 구간으로 짧기 때문에 추천을 발굴 종목으로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발굴 종목으로 선택하셨는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했던 코인 탐험 정리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물상자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솔라나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조금 상승 가능성보다는 높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빈 보물상자를 표현을 해봤고요. 네. 에이다코인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나쁘지 않았죠. 그다음에 추가 상승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물상자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패치 같은 코인도 네. 신규 이 하위 시간봉에 진입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매수하란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